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첫인상을 형성한다. 0.1초도 되지 않아 뇌는 얼굴의 윤곽이나 자세의 그림자만으로도 낯선 사람에게 성격적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알렉산더 토도로프의 연구는 사람들이 신뢰성, 유능성, 온기와 같은 특성을 거의 즉각적으로 평가하며 이런 판단이 이후에 모순된 증거가 나타나도 놀라울 만큼 지속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첫인상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다니엘 카너먼이 말한 빠른 사고가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결과다. 이 사고 체계는 면밀한 분석이 아니라 휴리스틱에 의존하며 생존을 위해 진화했다. 초기 인류는 숙고할 시간을 갖기 전에 위협이나 기회를 감지해야 했다. 눈이 약간 좁아진다든지 어깨가 굳어진다든지 하는 미세한 변화가 접근할지 도망칠지를 결정했다. 이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다. 한때 포식자를 피하는 데 쓰이던 장치가 이제는 직장 동료를 신뢰할지 혹은 지하철에서 낯선 이에게서 불편함을 느낄지를 결정한다. 신슬라이싱의 힘과 위험성은 그 모순성에 있다. 말콤 글래드웰이 대중화했지만 뿌리는 날리니 암바디의 실험 연구에 있다. 아주 짧은 노출만으로도 사람들은 때로 훨씬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암바디의 유명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단 6초의 무음 강의 영상만 보고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거의 동일하게 교수들을 평가했다. 뇌는 전체적인 패턴을 포착하는 데 비상하게 능하다. 그러나 같은 메커니즘은 우리를 체계적 오류에 빠뜨린다. 신슬라이스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편향을 증폭시킨다. 우리는 얼굴형을 보고 온기를 판단하고 키를 보고 지배성을 추정하며 목소리 높낮이를 보고 유능함을 평가한다. 고정관념은 의식적 사고가 개입하기 훨씬 전에 스며든다. 수전 피스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판단의 두 핵심 축인 온기와 유능성에 대한 인상은 거의 즉각적으로 형성되며 이후의 모든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인상이 굳어지면 그 뒤의 모든 관찰은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필터링된다. 이 필터링 과정은 확증 편향으로 알려져 있다. 즉 초기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다. 누군가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끼어들기만 기억하고 친절한 행동은 무시한다. 누군가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익을 드러내는 미묘한 단서를 쉽게 지나친다. 첫인상은 출발점이 아니라 프레임이 되고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신경과학은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한다. 편도체는 얼굴 단서에 몇 밀리초 만에 반응하며 이는 시각 피질이 이미지를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정서적 평가는 세부 지각보다 먼저 일어난다. 크리스 프리스의 설명대로 우리의 뇌는 단순히 얼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얼굴을 본다. 이 예측은 개인의 역사 문화적 내러티브 진화적 기본값에 의해 형성된다. 이 모든 사실이 첫인상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충분한 특정 영역에서는 놀랄 만큼 유용하다. 숙련된 소방관은 몇 초 만에 구조적 위험을 감지하고 뛰어난 치료사는 한 번의 제스처로 감정적 부조화를 알아차린다. 사회인지 연구자들은 이를 패턴 인식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사례를 기존의 템플릿과 빠르게 대응시키는 능력이다. 전문성은 직관을 정교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대부분의 첫인상은 불완전한 단서와 기억과 무의식적 편향을 짜맞춰 구성된다. 따라서 과제는 첫인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언제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지, 언제 가볍게 다뤄야 하는지, 언제 의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타인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첫인상이 가진 미세한 폭력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첫인상은 복잡성을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한다. 그러나 인간은 요약이 아니다. 인간은 미완성의 텍스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석할 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구조적 특징에서 기원하는데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평생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인간의 판단은 느슨한 직관과 제한된 주의력, 그리고 예측을 사랑하는 본능적 시스템이 얽히며 만들어지는 하나의 설계적 산물이다. 우리가 타인을 오독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설계의 부산물이며, 이는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인지적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이나 말투, 몸짓을 관찰할 때 거대한 인지적 역과 장치를 통과시켜 이해하는데, 이 여과 과정에는 정보의 압축, 해석, 생략이 동시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상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할 때 우리의 뇌는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는 패턴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탑다운 처리의 고전적 사례다. 한번 어떤 의미를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 의미는 강한 관성처럼 우리 해석의 방향을 계속 밀어붙인다.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대개 경험의 편향이나 문화적 스크립트 같은 자동화된 틀이다. 사회심리학자 해럴드 켈리가 제시한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얼마나 쉽게 고정된 신념 체계를 호출하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행위의 실제 맥락보다는 인간의 성향을 설명해주는 성격 나레이션을 먼저 떠올리며 그 결과 많은 오해가 생겨난다. 상대가 무뚝뚝하게 보이면 차갑고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려버리지만, 실은 그 순간 피곤했거나 긴장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뇌는 시간적 압박이나 불확실성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욱 단순화를 선호한다.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1, 즉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 체계가 전면에 나오며 복잡한 정보를 정제해 즉석 의미로 변환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읽을 때만큼은 종종 위험한 도약이 된다. 상대의 의도나 감정을 단 두세 개의 신호에서 추론해버리는 행동은 속도 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정확성 면에서는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오독의 구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도 강화된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 감정 구성 이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의 표현은 보편적 진실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학습된 범주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즉, 우리가 어떤 표정을 분노로 읽고 어떤 말투를 무시로 해석하는 과정은 자연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위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추론하며, 이 차이는 일상적 대화부터 글로벌 조직의 협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 인지적 오독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스스로 참조점이 된다는 사실이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가 대표적 사례인데,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내가 회의에 늦으면 교통체증 탓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성실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해석은 실제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고 상대는 자신이 부당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오독이 마음의 고장이나 지적 결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진화시켜온 정보 처리 방식의 필연적 결과이며, 완벽한 이해라는 이상은 현실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독의 구조를 인식하고 지나치게 빠른 결론에 이끌리려는 뇌의 습관을 조절하며 타인의 표현을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타인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마음의 제한을 이해하고 그 제한 안에서 가장 정교한 해석을 시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읽는 기술뿐 아니라 스스로를 읽는 기술 또한 얻게 된다.